무슨 일을 하든 간에 가장 나다운 일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조직, 자유로운 나의 영혼을 펼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해오셨지만 네. 가장 감성 대리님이 하면서도 즐겁고 네. 맞는 일은 네. 이제 DJ로서의 그렇죠. 일이었고 DJ 때와 목수할 때. 목수일도 네. 제가 강원도 가서 배웠다고 알고 강원도 가서 배웠죠. 네. 그냥 무작정 또 강원도로 가신 거네요. 그때 예. 그 목수를 하고 싶은데 배울 길이 없으니까 자꾸 알아봤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왜냐면 35세였는데 35세에 초짜를 아무도 안 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수 아저씨들은 20대 초반에 시작해서 30대 중반이면 이제 목수 반장급인데 나는 초짜니까 누가 나 쓰겠어요. 목수 반장급이면 어느 정도 위치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탑 위주죠. 그 팀원들을 이끌고 일을 따서 다니는 게 목수 반장이에요. 그런데 내 목표는 목수 반장이 되는 게 목표였어요. 네네. 근데 와 처음 일 시작했을 때 제가 모든 인터넷에 있는 카페가 있어요. 목수 카페. 거기에 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반장들한테. 나 몇 살이고 이런 사람인데 좀 하고 싶다. 근데 답이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전 안 썼어요. 한 3개월 동안. 네. 그래서 내가 그 동네에 있는 그 인테리어 현장 있잖아요. 네네. 다니면서 혹시나 일 배울 수 있냐고 하니까 다 그냥 말도 안 섞어 그냥 저한테 안 쓴다고 해서 그만둬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딱 한 명이 저한테 쪽지를 보냈어요. 여기 강원도 삼척인데 모델하우스 짓는 현장인데 올 수 있겠습니까 해서 바로 갔죠. 그냥 부모님 전화해서 잠깐 애기 좀 부탁한다고 하고 와이프한테 나 삼척 갔다 올게 얘기하고 바로 가서 이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반장님이 저를 되게 좋게 봐줘가지고 되게 일도 잘 가르쳐주고 마침 또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분이었던 거예요. 기술이. 그러니까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 있잖아요. 목수계에서. 그분한테 정말 잘 배웠었죠. 운 좋게. 그럼 어떻게 아기도 그때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께 맡기고 강원도에 그냥 어머니 저 거주하면서? 좀 급한 일이 있으니까 좀 부탁한다고 해서 애기 맡기고 갔었죠. 이제 거기서 강원도에서 그럼 먹고 자고 하신 건가요? 2개월 동안 숙식했었죠. 요만한 모텔방에서 이제 10명 숙식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부터 계기로 쭉 일을 배워서 5년 만에 반장 됐었죠. 이제 결국 반장까지 되셨네요. 처음 2년 동안은 진짜 남자들이 제일 현타 올 때가 이등병 때잖아요. 제 하찮게 보이는 시기 있잖아요. 자기가. 근데 저는 목수 처음 1년 2년 차가 제일 약간 내가 하찮은 존재인가? 나이도 있으셨으니까 네. 또. 왜냐면 내가 너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혼나는 게 기분이 안 나빴어요. 내가 아니까 못하는 거를.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조금씩 느는 거예요. 실력이. 네. 늘고 하면서 3년 차 되니까 확 이만큼 떡상하듯이 유튜브 떡상하듯이 확 늘어서 이제 4년 차 때부터 이제 조그만 현장을 맡아서 하고 이제 5년 차 때 이제 팀을 꾸리는 반장이 됐었죠. 네. 어떤 걸 하시다가 이거 힘들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다. 네.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많으셨을 거예요. 언제나 그랬죠. 예. 네. 그때 어떻게 스스로 좀 마음을 다잡으시나요? 네. 저는 좀 단순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요. 네. 그냥 했습니다. 그냥 한다. 유튜브도 처음에 8개월 동안 500명? 8개월 동안 500명. 네, 500명 있었고. 그런데 그때 8개월 동안 그 기간에 네. 그냥 계속 하셨네요. 그냥 한 거죠. 왜냐면 육아 해보시면 알겠지만 잠잘 시간도 없잖아요. 그렇죠. 잠잘 시간 쪼개서 편집하고 찍고 거의 하루에 1-2시간밖에 못 잤는데 좀 그냥 했어요. 그냥 목수할 때도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늘겠지 하니까 2년 지나니까 이제 욕을 안 먹기 시작해. 반장님이 나한테 말을 안 걸어 이제. 그러면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3년차 되니까 내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옛날 같으면 내가 우와 선배님도 일하는 거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가 있지 했는데 내가 만들고 있어 이제. 그래서 이제 꾸준함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할 때도 처음에 나 몸짱 될 거야 해서 시작했는데 하고 나면 안 좋아지잖아요. 하고 나도 안 좋아지고 3개월 지나도 안 좋아지고 6개월도 안 좋아지고 팍팍 보이지가 않죠. 1년 지나도 안 좋아져요 몸은. 근데 1년 지나고 어느덧 팍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꾸준함의 힘을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다 보면 결과는 나온다는 거 알아서 그냥 무식하게 했죠. 그냥 단순하게. 그 부분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우상향을 천천히 선으로 이렇게 뭔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변화 없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맞아요. 또 가다가 어느 순간 다시 이렇게 다 그랬어요. 다. 예. 클럽 DJ 할 때도
어느 순간에 확 음악이 트일 때가 있었고 목수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니까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든지 꾸준하게 하면은 다 된다고 알기 때문에 저 지금도 스페인어 공부하거든요. 제가 1월 1일 날 구독자분들에게 약속했어요. 네. 1년 동안 내가 스페인어 매일 공부해서 내년 1월 1일에 스페인 분 한 분 모셔서 프리토킹 하겠다. 지금도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이제 스페인어 1시간 공부하거든요. 내가 얼만큼 늘지 모르겠지만 40대 중반 아저씨가 이 정도도 늘 수 있으니까 당신들도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라고 하고 싶어서 꾸준함의 힘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스페인어 공부하는 거고 지금도 이제 복싱도 이제 배우고 있어서 이제 대회도 한번 나갈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이제 40대 중반에서도 이렇게 늘 수가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좀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어쩌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지금의 나보다 네. 훨씬 큰 잠재력 네. 또는 포텐을 네.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네.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느끼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목수할 때. 목수할 때. 네.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아 나는 어쩌면 나 못할 게 없구나. 대표님도 나는 이 직업만큼은 못하겠다라는 게 있지 않나요? 그쵸. 네, 너무 많죠. 이 분야만큼은 내가 정말 자신 없다 하는 분야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만드는 거였어요. 만들고 조립하고 목수 같은 일들. 근데 이거를 잘하게 되니까 내가 못할 게 없지 않나라는 게 생겼어요. 네. 보통 목수라고 하면 타고나게 이게 손재주가 있거나 손재주 있고 눈썰미도 있고. 네. 네. 근데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도 나는 손재주는 없는 사람이다. 전혀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손재주가 없어도 네. 목수로서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군요. 반장까지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예. 분야가 예. 그 타고난 분들 있잖아요. 네.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몇 예. 개월 만에 실버 버튼 받는 분이 있고 그런 분도 있고 수영을 배워도 누구는 더 빨리 가고 누구나 어떤 분야든지 특출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만큼은 못 되더라도 꾸준하게만 하면은 뭐 탑 클래스까지는 못 가더라도 근접하게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사실 반년간 뭔가를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고 네. 1년간 뭔가를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고 그럴 네. 수 있잖아요. 대부분 안 나오죠. 네. 네. 거의 대부분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단계를 계속 가잖아요. 맞아요. 2단계가 있죠. 네. 이게 오기 전까지는 그게 사실 네. 반년이 될지 1년, 2년이 될지. 네. 근데 이거 할 때 뭐 네. 좀 노하우라든지 뭐 이거 그냥 해 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예, 그 헬스클럽 가면은 네. 꼭 1월부터 사람 많잖아요. 많죠. 몸짱 되고 싶어가지고. 근데 항상 4월부터 없어져요. 지금도 가보면 헬스클럽 가면 아침에 사람 없어요 이제.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없어지는군요. 없어져요. 예. 대부분은 그냥 계속 하는 사람들이 남는 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헬스클럽 가서 쇠질 하시는 분들이 그냥 몸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참고 이제 물도 끓어야지 확 끓이는 건데 그 끓는 지점을 못 참고 이렇게 끓어야지 탁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냥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튜브도 제가 보기에는 꾸준히만 하면은 상위 10%는 가요. 꾸준히만 하면 90%는 그만두니까. 제가 그 영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20명한테 네.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쉽다. 네. 근데 뭔가를 알려주고 나면 그거를 실제로 알려준 대로 실제 실천하는 사람은 20명 중에 한 명이다. 없어요. 예. 20명 중에 한 명만 네. 내가 알려준 걸 실제로 하더라. 맞아요. 그래서 20명 중에 한 명이면 이제 5%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예, 상위 5%에 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 목수 시작할 때도 처음에 나랑 같이 시작한 친구가 있었어요. 30대 초반 친구였는데 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를. 3개월 만에 막 벽 세우고 혼자 막 그쪽에 재능이 있는 분이셨네요. 재능이 있는 친구였죠. 예. 나는 그에 비해서 3개월 지나도 계속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와 내가 목수를 처음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1년 동안 오죽하면 반장님이 날 불러서 형규야 다른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진지하게 재능이 없는 것 같다고 미안한데 그때 처음으로 약간 충격 약간 먹었는데 그래도 한 이유가 애가 있으니까 집에 만약에 내가 애가 없었으면은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근데 애가 있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었죠. 네. 천천히 완성되는 그릇은 그만큼 천천히 완성되지만 크고 강하게 네. 그 그릇이 이제 네. 만들어질 거다. 맞아. 전 항상 일 끝날 때마다 항상 메모했어요. 메모하고 오늘 뭘 만들었고 무슨 뭘 썼고 스케치하면서 계속 공부했어. 혼자 집에 가는 길에서도 혼자 만들어보고 계속 책 알아보고 공부하고 계속 했었어요. 그 원리도 이해해보고 다 했어. 나무의 성질, 나무의 특징도 이해해보고 뭐 콘크리트 어떤 콘크리트는 어떤 느낌이고 뭐 다 공부해서
그 쌓이고 쌓이니까 언젠가 2년 지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게. 저희 채널의 구독자님들께서도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지금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맞아요. 네, 지금 너무 힘들다. 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네. 그런 분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친구 중에 정말 좋아하고 부러운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한양대 공대 나와서 SK 입사해서 억대 연봉 받으면서 정말 잘 사는 친구였어요. 제일 부러운 친구였는데 얼마 전에 만나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는 게 지옥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기는 원해서 간 공대도 아니었고 원해서 간 SK도 아니었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형규야.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우리가 50대 되면 이제 은퇴하는데 나 50대 되면 뭐 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막 술 마시면서 너무 사는 게 지옥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부모님이 원하는 공대 가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인생이 지옥인 거예요. 이 친구는. 난 내가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원하는 걸 하면서. 난 네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난 얘가 제일 부러웠는데 이 친구는 집안도 잘 살고 한양대 공대 나와서 명문대 나오고 좋은 데 입사했으니까 난 너무 좋아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날 부러워하니까. 그래서 누구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가장 나다운 일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좀 근사하게 만들어주는 사람하고도 연애하고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조직, 나를 좀 더 자유롭게 내 자유로운 나의 영혼을 펼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다운 거 네. 이런 거를 찾고 한다는 게 쉽지가 네.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단지 실패할까봐 안 될까봐 안 밝힐 뿐이지 다 누구든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부모님한테 얘기하면은 반대할까봐 한다고 하면은 또 친구나 지인들이 무시할까봐 약간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걸 좀 뛰어넘어서 저 한 번이라도 인생에서 살면서 정말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미친 듯이 한번 파고드는 경험을 해보고 죽어야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저희 감성대지님 모시고 정말 많은 얘기들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께 인사 한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멋진 채널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오늘 카메라가 없는 줄 알았어요.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있었네 이렇게 됐는데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의 인생을 한 번 더 돌이켜보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